자궁 근종이 생기는 원인. 자궁 근종이 생기는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발병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자궁 근종이 진행되어 자궁 크기가 커지면 하복부에 단단한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자궁 근종을 징가라고 합니다. 징은 모인다라는 뜻으로 뱃속에 단단한 것이 생겨 눌러보면 손에 만져지는 것이고, 가는 거짓이라는 뜻으로 뱃속에 비록 만져지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나타났다가도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한방에서 징가는 혈병으로 보고, 징가가 생기는 원인을 자궁의 혈액순환이 정체되어 생기는 혈울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자궁근종 절제술을 받아도 5년 내 재발률이 60%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근종을 떼어낸다고 해서 근종을 만드는 혈울을 유발하는 원인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종을 생성하는 혈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자궁근종을 치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방에서는 혈울이 생기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보고 치료합니다. 첫 번째, 과도한 업무나 학업, 가정 내 고민, 금전적 문제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한의학에서는 뇌를 양두로 보고 자궁을 음두로 봅니다. 뇌와 자궁은 모두 많은 혈을 소모하는 장기로 서로 혈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 쪽으로 혈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잘 내려오지 못합니다. 또 스트레스로 기체 증상이 생기면 빨대의 양끝이 막히는 것처럼 목이 막히는 매획기 증상과 월경불순이 동시에 생기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자궁의 혈액순환이 정체되면 혈이 자궁 쪽에서 뭉치는 혈울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자궁근종의 크기가 갑자기 커지는 것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습담이 자궁에 쌓이는 경우. 습담은 인체에 탁한 수분이 쌓이면서 독성을 띠게 되는 현상으로 수독이라고도 합니다. 찬물이나 찬음료, 기름기 있는 음식으로 인해 하복부에 습담이 쌓이게 되면 아랫배가 차가워지면서 자궁 내의 혈액순환 장애로 혈울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식적이 쌓여서 자궁의 운동성을 떨어뜨리는 경우. 과식, 폭식, 야식, 소화가 되기 힘든 밀가루 음식, 기름기 있는 음식 등이 오랜 시간 장에 축적되면 장이 경직되고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면 하복부의 율동성 또한 떨어지게 되면서 자궁 쪽의 혈액순환도 정체됩니다. 또 장에 의한 압박 때문에 자궁 자체의 변화 운동도 원활하게 되지 않아 자궁 내에 혈울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어혈이 몸속에 생겨서 혈액순환이 정체되는 경우. 어혈이 하복부에 생기게 되면 자궁 쪽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혈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복부의 타박상이나 과격한 운동 등에 의해 하복부에 충격이 와서 어혈이 발생하기도 하고,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즐겨 먹어 복부 쪽의 소화기에 어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생활 습관으로 자궁이 차가워지는 한습.
옷차림이 적절치 않거나 겨울철 산행 등으로 추운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 하복부가 냉해지면서 자국 내로 한기가 들어옵니다. 에어컨이 보편화된 요즘엔 지나친 냉방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종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혈혈의 증상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앞서 자궁근종은 한방에서 증가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혈병으로 보고 발병 원인을 자궁의 혈액순환이 정체되어 생기는 혈울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궁근종을 치료할 때는 원인 치료뿐 아니라 당장의 시급한 증상인 출혈과 통증의 치료도 중요합니다. 자궁근종에서 표에 해당되는 증상은 출혈과 통증입니다. 본에 해당되는 원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기체 혈흔 증상과 습담, 식적, 한습 등으로 인해 복부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오는 혈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표와 본의 치료가 두 가지로 완전히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표를 치료하면서 본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단지 표의 증상이 급하면 치료의 포인트를 급증을 치료하는 데 맞추어야 합니다. 또 표의 증상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턴 본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치료의 원칙 중 하나가 혈이 새는 것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치료할 땐 자궁근종으로 인한 출혈을 먼저 막고 출혈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증의 혈흔 증상을 치료해야 합니다. 물론 혈흔을 치료하면 출혈도 낫겠지만 출혈로 인해 혈이 부족해지면 2차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우선 출혈에 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궁근종의 출혈은 신생혈관이 과도하게 생성된 상황에서 혈관 내에 혈액이 절여되어 있다가 월경 시에 호르몬 변화, 정신적인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발생합니다. 아울러 미세혈관 내에 절여되어 있던 혈액을 인체의 다른 곳으로 보내주어 팽창된 혈관이 줄어들 수 있게 활혈 작용을 하는 약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시급한 증상인 출혈과 통증의 치료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동시에 본치, 즉 자궁근종이 생긴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현 상태의 자궁근종의 크기와 개수를 줄이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궁근종이 생겼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체질에 맞춘 원인 치료를 하는데 치료의 원칙은 해울과 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뭉쳐져 있는 혈흔을 풀어주면서 근종 조직의 세포, 자연사 촉진을 통해 근종이 줄어들거나 소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출혈과 통증에 초점을 맞춘 표치와 자궁근종의 크기와 개수를 줄이면서 재발을 방지하는 본치를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궁근종에 조심해야 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밀가루 음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밀가루 음식은 빵, 면 종류가 있는데 밀가루 음식 자체가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선 밀가루 대부분을 수입하기에 수입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밀가루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밀가루 음식은 주식보다는 간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 가공을 많이 거칩니다. 밀가루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 소화가 되지 못하면 가스도 많이 발생하고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장이 운동하는 데 힘들어지면 오장은 물론
자궁까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움직임이 멈춰집니다. 그러니 밀가루 음식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만 단번에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의 단위로 밀가루 음식 먹는 횟수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구황작물로 감자, 고구마, 옥수수, 메밀이 있습니다. 구황작물은 주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거친 환경에서 살기 위해 느리게 소화가 되고 속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라 뱃속에서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건강식품이지만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리는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찬 음료입니다. 찬 음료는 뱃속 온도를 떨어뜨려서 복부의 모든 장기의 운동성을 저해합니다. 또 흡수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되지 못하는 물은 위와 장에 머물게 되면서 수독이 되어 몸 전반에 걸쳐 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생야채입니다. 싱싱한 생야채는 건강식품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배를 냉하게 만듭니다. 동의보감에는 생야채는 체독이 있기 때문에 양기를 떨어뜨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생야채는 될 수 있으면 살짝 데치거나 볶거나 삶아서 체독을 제거하고 먹는 것이 몸에 이롭습니다. 요약하자면 자궁의 운동성은 오장육부의 운동성과 연결되어 있고 오장육부의 운동성은 음식에 의해 많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자궁의 운동성이 떨어지지 않게 음식을 조절하는 것은 자궁 근종을 비롯한 여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중요합니다.